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골 마을 끝집, 낡은 기와집 마당에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예순둘의 정복수는 해 뜨기 전부터 장독 뚜껑을 열어 된장 냄새를 맡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냄새였고, 남편이 떠난 뒤에는 그녀가 버티게 해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복수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까치가 낮게 울었고 대문 밖에는 낯선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복순이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아 나무 주걱으로 장을 뒤적이는데 대문이 벌컥 열렸다. 동서 오진분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마을 이장 백만석과 복순의 며느리 김혜자가 따라 들어왔다. 진부는 대뜸 큰 소리로 말했다. 형님, 이제 그 집 비워줘야겠어요. 복수는 손에 묻은 장을 앞치마에 닦으며 멍하니 그 얼굴들을 바라봤다.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사람들처럼 뻔뻔한 표정이었다. 백만석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고 이 집과 뒷곁 매실밭이 이미 담보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복수는 글씨를 천천히 더듬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도장뿐이었다. 남편 장례를 치르던 날 정신없던 틈에 찍었던 손도장이 생각났다. 진부는 기다렸다는 듯 복순 앞에 앉아 말했다. 형님이 혼자 무슨 집을 지켜요. 이제 아들 내외한테 짐 되지 말고 방 하나 얻어 사세요. 복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 장성호를 찾았다. 하지만 성호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며느리 혜자는 시어머니를 달래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 말에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평생 지켜온 집을 아들이 빚 때문에 내준다는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복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시선들은 늦가을 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이 죽고도 참고 아들 장가 보내고도 참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결국 돌아온 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다. 그날 복순은 장독대 뚜껑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 집을 나섰다. 그녀가 들고 나온 건 낡은 보퉁이 하나와 남편 영정사진, 그리고 된장 한 항아리뿐이었다. 진부는 대문을 쾅 닫으며 형님 성질 죽이고 조용히 살아요 라고 비웃었다. 복수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쫓겨난 게 집에서만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자리와 이름에서 쫓겨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복수는 마을 어귀에 빈 방앗간 한켠에 몸을 의지하게 됐다. 방은 비가 오면 물이 샜고 겨울이면 발끝이 시렸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새벽 눈을 떴다. 손이 놀면 마음이 더 무너질까봐 남은 된장과 고추장으로 작은 단지를 만들어 장터에 나가기 시작했다. 첫날 장터에서 그녀 앞에 멈춰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참 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된장 냄새를 맡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거 집된장이에요? 복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겨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작은 단지 하나를 사더니 냄새가 옛날 우리 엄마 장맛이네 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복수는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복순 된장이 맛있다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 멀리 읍내에서 온 손님도 찾아왔다. 그런데 장사가 조금 되려하자 진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복순을 가리키며 빚 갚으려고 집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정직한 장사를 하냐고 비아냥댔다. 손님 몇몇은 그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복수는 모욕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장독에서 된장을 떠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손님 하나가 물었다. 정말 빚 때문에 집 나간 거예요? 복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빚보다 무서운 건 믿었던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날 밤 복수는 방앗간 구석에서 남편 사진을 붙들고 울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복수나, 사람은 가진 걸 뺏겨도 손맛과 진심까지는 못 뺏긴다.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을 멈췄다. 그리고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복순에게는 딸 장미영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야무졌던 미영은 읍내 재봉공장에서 일하며 살았고 어머니 사정을 듣고 몰래 찾아왔다. 미영은 밤늦게 삶은 계란과 따뜻한 국을 들고 와 방앗간에 앉았다. 어머니가 쫓겨난 일을 듣자 미영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복수는 딸 손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집안 더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 하지만 미영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아버지가 숫자에 밝았고 아무 일이나 허투루 하지 않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남의 말에 속아 집문서를 넘길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드나들던 절간과 창고, 그리고 오래된 장부가 있을 만한 곳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복순도 이상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직전 장독대 아래를 유난히 오래 바라보던 모습이었다. 다음날 새벽 복순과 미영은 옛집 담장 밖까지 몰래 갔다. 이미 집은 진분과 백만석 편 사람들이 드나들며 어수선했다.
장독대는 그대로 있었지만 복수는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며느리 혜자가 마당을 쓸다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차갑게 말했다. 여긴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복수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지만 미영이 먼저 어머니를 끌어당겨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에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사람들 너무 서둘러.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복순도 같은 생각이었다. 집을 빼앗은 사람들은 보통 느긋하게 굴기 마련인데 진분과 백만석은 마치 누가 먼저 찾기 전에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불안해 보였다. 그 밤 복수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숨겨둔 단서가 장독대가 아니라 장독을 올려둔 평상 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다. 진분과 혜자, 백만석까지 모두 읍내 행사에 간다는 소식을 들은 미영은 틈을 노렸다. 복수는 떨리는 발로 다시 옛집에 들어섰다. 텅 빈 마당을 보는 순간 쫓겨나던 날의 모욕이 다시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장독대 옆 평상을 들어 올렸다. 평상 아래 흙은 다른 곳보다 더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미영이 삽으로 흙을 조금 파자 작은 노상자 하나가 나왔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천으로 감싼 봉투와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복순에게 아무도 믿지 못할 때 열어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복순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생전 동생 오진분의 남편이 도박빚에 시달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백만석과 함께 집문서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매실밭과 집 일부 지분을 이미 아내 복순 명의로 다시 정리해 두었고 그 증빙 내용을 읍내 법무색에도 맡겨두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수첩에는 백만석이 마을 공동기금 일부를 빼돌린 날짜와 금액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남편은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이 복순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것이다. 복순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떠났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미영은 편지와 수첩을 품에 안고 말했다. 엄마, 이제는 울지 말고 되찾자. 복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복수를 떠올렸다. 울고 참는 복수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복수였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백만석은 마을에서 얼굴이 넓었고 진부는 입이 빨랐다. 아무 증거 없이 덤볐다간 도리어 복순이 욕을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미영은 읍내 법무사를 찾아가기로 했다. 복수는 장터를 지키고 미영은 증거를 모으는 사이 두 사람은 마치 오래 참아온 세월을 갚아내듯 숨가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복수는 장터에서 더 많은 손님을 모았다. 그녀는 된장만 팔지 않았다. 손님들이 오면 옛날 밥상 이야기, 겨울 김장 이야기, 시어머니에게 배운 장 담그는 법을 들려줬다. 사람들은 물건보다 그녀 이야기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새 장터 복순댁은 읍내에서 입소문이 난 이름이 됐다. 악역들은 그녀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이를 못 견딘 혜자는 더 독한 짓을 꾸몄다. 어느 날 장터에서 복순의 장독 하나가 깨져버렸다. 누가 일부러 밀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될 일이었다. 된장이 바닥에 쏟아져 장판 위에 진흙처럼 번졌고 복순은 망연히 서 있었다. 그때 옆 좌판 아주머니가 혜자가 근처를 서성이는 걸 봤다고 속삭였다. 복순의 눈빛이 그제야 달라졌다. 더는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날 저녁 미영이 돌아왔다. 법무사는 남편이 남긴 서류 사본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고 복순 명의로 된 매실밭 지분 등록 내역도 확인해 주었다. 게다가 백만석의 이름이 들어간 이상한 거래 메모도 몇 장 더 발견됐다. 미영은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걸로 끝낼 수 있어. 복순은 서류보다 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평생 아들만 챙기느라 딸의 든든함을 제대로 보지 못한 세월이 미안해졌다. 마을에서는 곧 봄맞이 잔치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장은 늘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걸 좋아했기에 백만석은 그날도 윗사람들 앞에서 선행과 공적을 늘어놓을 생각이었다. 복수는 바로 그날을 기다렸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면 그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테니까. 복수는 하얀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정갈하게 꺼내 다렸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단정한 얼굴이었다. 잔칫날 마을 사람들은 넓은 공터에 모였다. 풍물 소리가 울리고 막걸리 잔이 돌았다. 백만석은 단상 위에 올라 마을을 위해 평생 헌신한 것처럼 말했고 진부는 그 옆에서 우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복순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과 편지 그리고 법무사 서류가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쫓겨난 복순이 왜 저 자리에 나타났는지 수군거렸다. 백만석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잔칫날 괜한 소란 피우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순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떨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소란 피우러 온 게 아닙니다. 도둑 맞은 제 이름과 제 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터 전체가 조용해졌다. 복수는 먼저 남편의 편지를 읽었다. 남편이 생전에 누구를 의심했는지, 왜 장독대 아래에 편지를 숨겼는지, 누구에게 집과 밭을 맡기려 했는지가 사람들 귀에 또렷하게 꽂혔다. 이어 미영이 법무사 확인서와 지분 서류를 내보였다.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백만석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진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백만석이 공동기금에서 빼돌린 돈의 날짜와 액수를 하나하나 읽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백만석도 구체적인 숫자가 계속 나오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러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맞아, 그때 기금이 비었다고 했었지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그렇게 군중 속에서 힘을 얻었다. 진부는 다급해져서 복순에게 달려들었다. 죽은 사람 편지 하나 갖고 사람 잡으려 드냐고 악을 썼다. 그 순간 지금까지 침묵하던 장성호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손도장, 그날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종이인지도 모르셨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진실을 입 밖에 낸 것이다. 혜자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사람들 시선은 순식간에 그녀와 성호에게 꽂혔다. 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혜자가 재촉했고 자신도 빚에 쫓겨 판단을 그르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복수는 아들의 눈물을 보고도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늦은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네가 무너뜨린 건 집만이 아니다. 어미가 평생 믿고 살았던 마음도 함께 무너뜨렸다. 그 말에 성호는 주저앉고 말았다. 결국 잔칫날은 백만석과 진분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 되고 말았다. 읍내에서 나온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고 서류와 장부를 가져갔다. 백만석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채 끌려가듯 내려왔고 진분은 더 이상 큰 소리치지 못했다. 혜자는 마을 사람들의 싸늘한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복순이 오랫동안 삼켜온 눈물이 그제야 복수의 끝에서 천천히 마르는 듯했다. 며칠 뒤 집과 매실밭 일부는 다시 복순 명의로 바로 잡혔다. 모두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에 억울하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켜낸 사람, 되찾아낸 사람, 그리고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복수는 다시 장독대 앞에 서서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된장 냄새가 올라오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러나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방앗간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를 키워 복순 장방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마을에서 홀로 사는 할머니들과 손잡고 장, 김치, 반찬을 함께 만들기 시작했다. 장터 좌파는 곧 읍내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다. 사람들은 맛뿐 아니라 절망 끝에서 다시 일어난 복순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그녀의 상처가 어느새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된 것이다. 딸 미영은 어머니 곁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주문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아들만 대를 잇는다고 생각했겠지만 복수는 이제 달랐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늘 말했다. 나를 다시 살게 한 건 내 딸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영의 눈가가 젖었다. 모진 세월 끝에 모녀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식구가 되었다. 한편 진부는 마을에서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신세가 되었다. 백만석 역시 더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권세와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아도 결국 남는 건 부끄러움 뿐이라는 걸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다. 복수는 그들을 찾아가 소리치거나 비웃지 않았다. 대신 더 좋은 장을 담그고 더 단단한 삶을 살아냈다. 그것이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복수였다. 어느 늦은 봄날, 복수는 새로 심은 매실나무 앞에 섰다. 바람이 불자 연초록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남편 영정사진을 잠시 꺼내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숨겨둔 건 서류가 아니라 내 기운이었나 봐요. 그리고 사진을 접어 품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려 울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날 오후 복순장방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서울에서 왔다는 손님은 방송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고 읍내 식당 주인은 된장을 납품해 달라고 부탁했다. 복수는 예전 같으면 손사래를 쳤겠지만 이번에는 담담하게 가격과 수량을 이야기했다. 모욕당하던 여자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장님이 된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저녁 무렵 성호가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나타났다. 그는 많이 수척해진 얼굴로 어머니에게 사죄했다. 복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따뜻해져다지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한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잔인하지는 않았다. 복수는 비로소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사를 마친 밤, 복순과 미영은 장독대 옆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눈물과 한숨의 자리였다면 이제는 바람과 웃음이 머무는 자리였다. 복수는 딸에게 말했다. 사람이 제일 밑바닥까지 가보면 알게 된다. 나를 살리는 건 남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놓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미영은 어머니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복순의 이야기는 끝나는 듯했지만 사실은 그날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쫓겨났던 집에서 다시 일어난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로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고 자신을 업신여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환하게 살아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말했다. 정복수는 장마수로 성공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하늘 품고도 무너지지 않은 기운으로 성공한 거야. 그리고 장독대 위로 달빛이 내려앉는 마지막 장면과 함께 복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